단순한 호기심에서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까지, 그건 이렇습니다. 이재용입니다. 네, 게시판으로 성희숙님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왜 온몸이 찌뿌둥하고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좀 더 활기찬 여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뭐 주변뿐입니까? 저도 그래요. 장마철마다 몸이 좀 쑤시고 막 찌뿌둥하고 이런데 비가 오면서 기운이 없다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한의학 박사 박준상 원장 연결해서 건강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박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박 원장님은 아직 괜찮으시죠? 흐리거나 비가 와도. 네, 괜찮습니다. 예. 근데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왜 온몸이 무거워지고 기운 빠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눅눅할 때 보통 보일러를 켜서 방 안의 습기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 몸속에서도 혈액이 정체되고 눅눅해지면 심장에서 따뜻한 혈액을 순환시켜서 눅눅함을 막으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평소 몸속에서 혈액이 잘 돌지 못해서 정체된 습기가 많은 분들은 네. 비 오는 날처럼 자연의 습기가 많아지는 날 몸속의 습기와 합쳐져서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순환이 덜 닳므로 몸속에 습기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잘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근데 특히 혈압이 낮은 분들이요. 장마철마다 뭐 두통, 어지럼증 이런 걸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예. 저혈압 환자들은 평소 물을 좀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몸속에 습기가 없어서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네.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혈압이라서 오히려 막힌 부분을 잘 뚫지도 못해서 곳곳에서 정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특히 어깨 뒷목, 승모근 쪽에 정체가 되면 두통과 어지럼증이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고 어깨를 주물러주는 걸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 저혈압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거워서 금방 벌떡 못 일어나는 그렇죠. 분들도 많던데 이분들은 물을 좀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움직이면 심장과 근육이 같이 피를 돌려주기 때문에 네. 이 아침에 일어날 때는 좀 힘들지만 좀 움직이면 괜찮아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 혈액이 부족하다 이렇게 유추를 하셔야 돼요. 네. 그 요즘같이 이런 날씨에 취약한 분들 평소 건강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날씨가 너무 덥다가 춥다가 비도 갑자기 많이 오고 이래서 이 변화가 심합니다. 네. 이럴 때는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육류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도 있지만은 생선이나 해산물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콩도 있지만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흡수되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네. 요즘 같은 날씨는 적당히 그 동물성 단백질 드셔야 되고 또 너무 덥다 그래서 차가운 걸 많이 드시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또 기온을 많이 감소시키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걸 과하게 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아유 뭐 요즘 찌뿌둥한 건 날씨가 이래서 그래 하고 있다가 병원 가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 예, 이게 어느 정도 심해지면 병원을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붓는다거나 네. 음식 소화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럴 때 뭔가 이제 병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평상시 몸이 많이 무거워진다거나 평상시 느끼지 못한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됐을 때는 병원에 가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속되는 경우에는 하루 네. 이틀로 끝나면 상관없지만 이게 네.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꼭 찾아봐라 이런 말씀이시고 게시판으로 김수영 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저는 혈압이 높아서 어제 축구를 보다가 전반전만 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고 얼굴이 벌게지는 것이 건강에 적신호일 것 같아서 자제하고 있는데요. 흥분을 하면 심장박동이 마구 뛰는 증상,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궁금하고요. 축구만 보면 열이 나고 가슴이 뛰는 저 같은 사람은 축구를 보면 안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요즘 아마 이런 분들 많아요. 예. 예.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흥분 상태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네. 또 필요한 곳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이 반드시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배를 따뜻하게 하면서 심호흡을 하면 되는데요. 네. 원래 자율신경은 스스로 조절을 못하는데 유일하게 이 호흡만은 자율신경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흥분 상태일 때 코로 숨을 들이쉬고 또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로 반복하면서 축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심호흡을 좀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네, 천천히. 예.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불뚝 성질이 있는 분들이죠. 욱하시는 분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게시판으로 강재호님은 제 아내는 차를 타기 전에는 멀쩡하다가 차만 타면 졸립다고 골아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 내일 모레 쉰을 바라보는 말띠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하셨는데 차만 타면 자는 사람 건강에 이게 안 좋은 겁니까? 어떤 재벌분도 차만 타면은 잔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혈액순환의 원리가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면 나머지는 근육 속에 있는 혈관이 혈액을 이렇게 튕겨주면서 순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활동할 때는 심장과 근육이 같이 혈액을 돌리지만 자동차에 가만히 있을 때는 심장 혼자서만 혈액을 돌려야 합니다. 네. 이때 건강검진에는 나오지 않지만 평소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심장이 혼자서 혈액을 돌려서 얻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에 혈액 공급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네. 잘 졸리게 되는 겁니다. 심장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는 쥐도 잘 날 수 있고 손끝 발끝까지 피가 안 가서 손발 뭐 차갑거나 뭐 관절염이 잘 생길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그러면 저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겠네요, 강재훈님은. 근데 문제는 이제 건강검진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그렇군요. 완전한 질병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집안에서 생활을 바꾸거나 네. 대처법을 이용해 보는 게 더 좋죠. 이런 아내분이 저 있으면 강재훈님은 저 아내한테 소리를 팍 지르거나 이러면 안 되겠어요. 저 심장 놀라게 하고. 네, 더 안 좋아지죠. 예. 예. 8191님은 저는 윗배가 나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랫배가 나온 것보다도 윗배가 나온 게 더 안 좋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그럽니다. 윗배가 나오면 도대체 어디가 안 좋게 그런가요? 제 건강 상태는 아직까지 정상으로 나옵니다. 윗배 나온 것이 아랫배 나온 것보다도 정말 안 좋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 윗배가 있는 부분에는 여러 장기가 있는데요. 예. 간도 있고 위장도 있고 그 가로 결장이라서 대장 한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윗배가 나오고 있다면 그 간하고 위장이 나빠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예. 대장 기능도. 그래서 건강검진에 정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네. 윗배가 나오는 것은 질병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밥을 천천히 드시고 너무 차가운 걸 드시지 말고 너무 늦게 과식이나 과음을 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고지혈증이나 간 수치가 높아지거나 대변에 문제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관찰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예. 네, 8182님은 방귀 냄새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다던데 요 근래에 갑자기 제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하더라고요. 먹는 음식에 따라 냄새도 달라지는지 그리고 방귀를 참으면 몸에 안 좋은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육류를 드시면 냄새가 지독하는 건 다 아시는데요. 네. 나물만 드셔도 냄새가 지독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장 기능이 약해서 몸속에서 음식이 오랫동안 정체돼서 부패가 일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방귀가 배출하지 않으면 그 가스가 혈액에 녹아서 간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자주 가스가 차는 분들은 술을 네. 안 마셔도 네. 간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네. 그 장 기능 개선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장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네. 8601님, 저는 여름에 나가기만 하면 얼굴이 붉게 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셨어요. 얼굴이 붉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가 봐요. 그 심장, 아까 말씀드린 심장이 빨리 과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심장 양쪽 옆에 있는 폐가 냉각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폐가 촉촉하게 물이 있어야 되는데 카페인이나 니코틴이 많이 섭취하면 이 폐가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 얼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예. 물을 적당하게 드시면서 커피라든지 담배를 혹시 한다면 덜 하도록, 물을 안 드신다면 물을 좀 더 먹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네. 얼굴 붉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네, 물. 예. 6832님은 직장암 수술 12년차 주부인데 수술 이후에 변비 때문에 고생 중입니다. 갖가지 방법을 취해봤지만 효과가 없는데 변비를 수술 후유증으로 봐야 합니까 하셨어요. 변비 세 가지로 원인을 보셔야 돼요. 그냥 건조한 변비는 물을 마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장이 차가워서 생긴 변비는 배를 따뜻하게 핫팩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담즙 부족형, 담즙이 부족하면 또 장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간해독을 통해서 담즙 분비를 많이 해줘야지 치료가 되기 때문에, 예.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신 분이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해 주셔야지 변비가 치료가 되실 겁니다. 예. 그 변비 수술 후유증으로 보는 거는 아닌 거죠? 이제 12년 차까지 되셨으니까, 네. 그거로 볼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 속 건강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한의학 박사 박준상 원장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